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미세먼지로 좀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꼭 챙겨 쓰시길 바라고요. 밖에 또 외출하고 들어오면 청결에 신경 써야 되는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주식시장에서요. 가장 널리 알려진 투자 전략을 꼽자면 아마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진짜 주식시장에 적용할 땐 180도 달라집니다. 왜냐면 주가가 언제 낮고 언제 높은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바닥인지 또는 꼭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는 진짜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가의 바닥과 꼭지를 찾으려고 온갖 애를 쓰거든요. 뭐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샅샅이 뒤져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회사를 직접 탐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가 그래프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으려고도 하고요. 아니면 컴퓨터의 알고리즘까지 요새 이용해서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요인까지 뽑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주가의 바닥과 꼭지를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누가 조금 더 승률이 높냐 낮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무엇인가 결정하는 고위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주가가 희한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 주식이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 올라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기사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최윤호 사장, 그 왼쪽에 있는 게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실장 사장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입니다. 그 최은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과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은 6일 보통주 5천 주를 각각 장내 매수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주식 취득 가격은 주당 81,700원에 샀는데요. 근데 이제 최 사장과 노 사장은 각각 4억 850만 원씩 매수했습니다. 자, 최은호 사장과 노태문 사장은 둘 다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기남 부회장도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최은호, 노태문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주가의 바닥을 미리 알고 매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매수한 건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기남 부회장이 지난달 23일에 8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보통주 1만 주를 장내 매수했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번 달도 조금 화제가 됐었죠. 자, 과거에 이제 그 김기남 부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의 그 자사주 매입 사례를 보면 2019년 5월 15일에 김기남 부회장은 2만 5천 주 약 10억 7,205억 원을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동진 사장도 같은 달에 2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총 2만 5천 주 10억 6,655만 원을 매입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봉구 부사장하고요. 이현진 부사장도 각각 2,000주하고 2만 2,250주 자사주를 매입했는데요. 그 후에 4만전자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6월부터 이제 5만전자에 안착했고요. 또 요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3월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삼성전자 7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뒤로 뭐 주가가 올라간 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에도 6월에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총 12명의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3년 6월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분할 전이었어요. 126만 1,000원이었던 그 주식을 임원들이 이제 매수를 들어갔는데 3개월 뒤에 9월부터는 140만 원대로 회복하고 연말까지 이제 성장세를 갔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만 가지고 주가 전망을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과거의 그런 사례들이었고요.
무조건 다 오른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기간적으로 떨어진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사주 매입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임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현 주가 대비 미래 회사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건 그 좋은 시그널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시그널로 본다는 건 주가가 상승하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삼성전자가 1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3개월, 4개월 넘게 횡보하는 장인데요. 자, 뭐 어쨌든 2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반등할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 비메모리에서 이제 5나노에 대한 수율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만 TSMC보다 투자 매력이 이제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2분기에는 인텔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0조 이상으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는 좋은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 또 삼성전자가 또 얼마나 또 잘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던 안 하던 우리는 삼성전자 자체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것이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헤쳐나갈 난관이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 성장하는 기업이고, 배당까지도 성장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을 보고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디스플레이 보상금 반영 없이도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0조 1천억 원으로 예상까지 했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 본격화로 13조 8천억 원, 14조 2천억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7조 5천억 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까지 기대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은 수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PC 교체 수요하고요. 북미 데이터 센터 중심의 서버 신규 증설로 의미 있는 개선이 나온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힘들 때도 힘들지만 또 갈 때 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